안녕하세요, 시드입니다. 아이폰 7 플러스와 아이폰 7이 있는데요. 두 개의 느낌만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를 딱 비교해보면 화면 사이즈부터 좀 차이가 나는데요. 하나는 4.70, 하나는 5.50입니다. 사이즈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고요. 보면은 이걸 이렇게 겹쳐보면은 이만큼 남죠. 네, 화면이 이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길이가 보면은 같은 길이로 맞춰보면 화면 이 끝부분까지 오는 게 플러스고요. 이 위까지 올라가는 게 아이폰 7입니다. 예, 화면부터 좀 차이가 나고요. 그리고 후면 부분을 보면은 카메라가 차이가 납니다. 보면 이건 일반 화각 둘 다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인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망원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. 듀얼 카메라로 카메라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고 화면 느낌을 좀 보면은 네, 화면 느낌. 지금 둘 다 보면은 그 화면에 있는 그 아이콘의 배율은 표준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인데요.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도 차이가 좀 나죠.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플러스가 아주 조금 더 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네, 지금 뭐 해상도는 두 개 좀 차이가 나는데요. 세븐 같은 경우에는 1334에 750 해상도로 되어 있고 아이폰 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FHD 해상도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PPI가 두 개 다 좀 차이가 나고요. 좀 조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플러스가 좀 더 조밀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눈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. 이렇게 눈을 아무리 봐도 차이는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보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잘 표현된 부분은 둘 다 마찬가지이긴 합니다. 네. 그리고 화면의 밝기, 지금 밝기는 디스플레이 둘 다 지금 캠코더 촬영 때문에 일부러 밝기를 좀 중간으로 좀 맞춰놨는데요. 그래서 지금 밝기 이 정도 되고 둘 다 밝게 한번 해보면 야외에서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 없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밝기는 됩니다. 그리고 카메라를 좀 비교를 한번 해보죠. 카메라를 둘 다 실행을 좀 하고요. 카메라를 띄워놓고 화면 봤을 때 지금 카메라를 미리 보는 프리뷰 화면도 차이가 확 납니다. 보면 플러스가 확실히 크고요. 두 개 좀 비교해보면 사이즈를 좀 보면은 세븐 할까, 그러니까 플러스가 좋다는데 플러스 할까, 근데 플러스 만져보니까 좀 플러스가 좀 큰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제가 둘 다 써봐도 세븐은 좀 실제로 써보면은 손에 딱 들어오고 적당한 사이즈이긴 한데 조금은 작은 느낌 분명히 듭니다. 남자분들 쓸 때도 그러고요. 좀 작은 느낌 들어서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. 근데 이 사이즈에 비해서 더 화면 작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이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그렇지만 아래 부분과 윗 부분이 생각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.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둘 다 길기 때문에 이게 길기 때문에 플러스는 화면이 큰 대신에 오히려 실제로 만져보면 더 크게 느껴집니다. 지금 이 상태이지만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서 사용할 텐데요. 케이스 씌우면은 플러스 쓰면 좀 조금은 너무 큰데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이게 손이 좀 엄지손가락 사용한다 하면 이렇게 안 닿아서 이게 뭐 화면 두 번 눌러서 이게 내릴 정도로 이렇게 사용할 정도로 화면이 위아래로 큰데요. 그래서 개인적인 느낌에는 좀 작아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세븐이 나을 거고요. 그래도 세븐이 좀 작은 게 불편한데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드는 분들은 플러스로 무조건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 중간에 해당되는 모델이 딱 있으면은 좋겠고, 그리고 이 위아래 사이즈가 좀 더 작아진 사이즈가 나오면은 또 선택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아직은 선택할 때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크기를 비교한다면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. 이 두 개의 카메라에서 크게 차이 나는 부분은 뒤쪽에 있는 카메라가 개수가 다르다는 건데요. 일반 화각에는 둘 다 동일한데 보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화면을 누르면은 이렇게 두 배 확대되는 기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두 배 확대되는 기능도 좀 페이크가 있는 게 가까이 있는 사진을 찍을 때는 마운 카메라를 쓰지 않습니다. 그냥 두 배만 됩니다. 일반 화각으로 두 배가 되고요. 멀리 있는 걸 찍을 때, 지금 이것도 가까운 건데요. 사실 더 멀리 있는 피사체를 찍을 때 두 배를 하면은 실제로 마운 카메라를 찍게 됩니다. 보면은 이거 사용할 때 언제 편하냐면 찍고 있다가 두 배 조금 가까이 당겨 찍어야지 할 때 원래는 이렇게 조정하겠죠. 조정하게 되는데 그냥 누르면은 그냥 이렇게 두 배 확대되는 형태 되어 있습니다.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인수로 밀고 올려서
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. 보면은 세븐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카메라가 하나이기 때문에 보면은 근데 좀 아쉽게 지금 한 배, 두 배 이하는 설정하는 부분, 이 인터페이스 이렇게 위아래 돌려서 하는 게 그 줌을 조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. 여기 보면은 디지털 줌으로 1배부터 10배까지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근데 이거는 보면 확대 축소를 한번 해보면은 그냥 몇 배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막대기 올려서 조정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. 근데 이게 물론 디지털 줌도 확대를 해보면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막상 보면은 이 플러스에 있는 그 마운 카메라의 활용성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10.1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넣었습니다. 인물 사진이라는 기능인데 마운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피사체를 좀 더 부각시키는, 그러니까 얕은 심도의 사진을 찍어서 주변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심도가 얕게 찍어서 좀 더 인물이 좀 부각되도록, 보면 그 여친 렌즈나 아니면 뭐 마운 렌즈, 단렌즈 같은 거 찍었을 때 그런 식으로 주변 부분이 이렇게 뿌옇게 날아가는 그런 효과를 주도록 한 기능이 인물 사진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. 당연하겠지만 아이폰 7에는 인물 사진이라는 부분이 아예 없고요. 나머지 부분 동일한데 없습니다. 둘 다 4K 촬영은 가능하고요. 4K 촬영 가능하고 그 라이브 촬영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라이브 껐는데요. 누르면 찰칵하고 이렇게 찍힙니다. 근데 라이브로 켜면은 소리 안 나다가 띵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. 보면은 이게 뭐냐면 라이브 촬영할 때는 제가 만약 움직이다 이렇게 찍는다고 하면은 그 움직임이 같이 찍어집니다. 그래서 움직이는 부분은 MOV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. 그리고 멈춰있는 사진은 맨 마지막 부분 찍었을 때 버튼 누르고 찍고 나중에 정지된 영상을 사진 찍었을 때 기록이 돼서 JPG로 기록이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개씩 기록이 되고요. 근데 이게 좀 잘 돼 있는 게 구글 포토에 이걸 만약에 뭐 사진을 업로드 하도록 해서 해놓으면은 위쪽에 보면 재생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그 바가 있습니다. 그거 선택해 놓으면 이미지만 하나만 선택하면 하나로 보입니다. 하나로 선택하면은 처음에 정지된 이미지인데 위에 그 재생이 된 상태로 해보면 한번 클릭해서 사진을 띄웠을 때 사진이 움직입니다. 그래서 좀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. 구글 포토하고 이게 연계가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사진을 간단하게 남기면서도 좀 더 살아있는 사진을 좀 더 기록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개의 카메라의 또 다른 점도 보면은 나머지 다 사실 똑같습니다. 보면 HDR 찍어지는 부분도 똑같고요. 필터 적용하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동일합니다. 동일하고요. 없음 선택하면 줘도 되고, 그리고 둘 다 그 물속에 넣어서 사진 촬영할 때는 옆에 있는 볼륨 버튼 눌러서 촬영하는 게 좀 더 편하고요. 이 터치 버튼 동작 아예 안 하기 때문에. 그리고 물론 이 시안에는 좀 단점도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아이폰 7과 7 플러스 둘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버튼이 이제 그 예전에 있던 그 하드웨어 방식의 버튼에서 어떻게 보면 터치 버튼, 이 위에 보면 화면과 동일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변경이 됐는데, 그래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만져보면은 이게 버튼이 아닙니다. 그냥 이 부분은 그래서 물에 방수를 했을 때, 물에 넣었을 때 좀 더 좋은 점이 있긴 한데, 대신에 이 부분을 하드웨어적으로 누른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, 예를 들면은 과거에 S6에서는 인식을 해서 볼펜으로 이렇게 누르면 버튼을 누를 수가 있었죠. 근데 지금 이제는 안 됩니다. 이게 터치가 안 되는 그런 펜이 아니라면은 이걸 눌렀을 때 인식을 안 합니다. 안 하죠. 이 부분 실제로 이렇게 딱 하는 버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.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 사용할 때 만약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로 지금 춥습니다. 그래서 장갑을 끼고 사용하겠죠. 눌러야지 하면서 이렇게 누르는데 장갑 끼고 쓸 때 눌러보면 인식 안 합니다. 제가 장갑 꼈다고 가정하고 두 겹을 해야 되겠죠. 장갑을 꼈습니다. 그러면 눌러봅니다. 안 되죠? 홈 화면을 가야 되는데 아무 눌러도 안 됩니다. 그럼 입술로 누르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누르든지 뭐 빼서 이렇게 누르든지 해서 눌러야지만 인식하고요. 장갑 낀 상태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추울 때는 오히려 이 부분 실제로 체감 많이 하시는 분도 생길 텐데 버튼을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누를 수 없다는 부분, 꼭 터치가 되는 장비를 누르거나 아니면 손을 직접 눌러야 되는 부분은 좀 단점이 될 수 있고요. 그러니까 보통 요즘은 이 단자가 하나만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어폰 단자가 없고, 이것도 좀
라이트닝 단자를 일반 이어폰 단자로 바꿔주는 네, 그런 젠더도 있긴 한데 근데 끼면 좀 번거롭죠. 이렇게 주렁주렁 달리고요. 그래서 보통은 블루투스 이어폰 그 뭐 넥밴드나 뭐 요즘 좋은 거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. 아니면 유선 이용할 때도 그냥 라이트닝 단자를 이용하는 그런 제품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근데 실제로 그 애플 장비를 많이 써본 분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도 블루투스 장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굳이 이어폰 장비가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는 게 보통이고요. 물론 아주 고급형의 헤드폰이 있다고 했을 때 사용한다고 쳤을 땐 그때 변환젠도 이용해서 사용하면 상관없기 때문에 물론 그거 들고 다니면서 아주 큰 헤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크게 불편하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정도 장비 사용한다 하면은 여기에 물려 쓰는 게 아니라 뭐 별도의 덱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. 두 개의 느낌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. 그 단점도 좀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뭐 화면 볼 때 확실히 그 사진 찍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그 화면을 확인할 때 그리고 플래시 이용해서 사진 찍을 때 결과물이 상당히 좋아서 좀 좋은 느낌을 많이 받는 스마트폰이었고요. 대신에 좀 이 크기, 중간 크기 딱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그런 스마트폰이었습니다. 두 개를 간단히 비교를 해봤고 네. 제가 얘기하면서 좀 빠뜨린 부분도 있긴 있을 거고 뭐 그리고 좀 이거 제가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뭔가 다른 걸 발견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. 네, 참고가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